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패 방지 업무와 부패 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37년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고충민원 행정사를 개업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패 신고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신고하셔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고 신고 보상금도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부패 신고를 하려면 부패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자, 어렵죠? 설명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부패한 짓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재산에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할 경우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체결하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 부패행위라고 정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공무원이든지 공무원이 아닌 자든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이 바로 부패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권익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각종 지원금, 출연금도 들어가고요. 이것을 횡령하는 자를 신고받기 위해서 이미 따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센터라는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조직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하면은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반인이 국가나 지자체에 돈을 꿀꺽하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센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다가 부패 행위를 발견하거나 상급자로부터 강요를 받으면 공직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또는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될 강제적인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부패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그리고 신고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면 권익위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패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을 얼마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또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가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막연한 어떤 썰과 소문만으로 대충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부패 신고 보상금은 공익 신고 보상금 20억 원보다 3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이건 외부 신고자이건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정으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패 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면 곧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으로 취득한 이득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있겠죠. 그 환수 조치가 된 다음에 그것도 공익신고자가 별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30억까지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억 원 이하는 환수 금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4%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 자료의 신빙성, 또 부패 신고자가 불법 행위에 동참했는지, 또 부패 신고자가 부정행위 예방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익위에 신고하여야 부패 신고자의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패 신고자에게는 해당 기관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신분을 노출시키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직원을 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공직자가 부패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입니다. 부패 행위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안과 관련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 행정사와 같이 처음부터 부패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패 내용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 짓고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를 충분히 보완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부패 신고자 본인이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부패 신고자는 범죄 행위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부패 신고자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면제하도록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부패 신고자가 공익신고 이후에 그 부서에서 또는 그 기관에 근무하기 곤란할 경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회사로 전직 또는 전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패 신고자를 많이 보호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째, 부패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부패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부패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부패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신분 보호 조치를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 불이익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즉 부패 신고자도 모르고 피고발자나 피고발 기관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패 신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무턱대놓고 서둘러서 신고해서 자기 신분이 외부에 알려져 직장에서 밀고자로 낙인이 찍혀 갑자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 신고 초기부터 전문 행정사와 같이 진행하면서 완벽한 신분 보장과 비밀 보호, 또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 신고 이제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공익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귀중한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이게 지금 줄줄줄 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의식으로서도 정당하게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